적어두시면 공부하기 편해요. 서로 비교되니까. 납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없는 거는 또 책에서 내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는 책에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요거 표부터 먼저 여러분 다 적었으니까 표부터 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추록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 있어요. 공부하기 편하도록. 그럼 그 표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그 표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렇게 제가 또 한번 적어보라 하는 이유가 시도경찰청장도 있고 서장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적어보라고 얘기한 거고 일단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추록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표를 처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책을 보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정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를 제가 만들어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새 책에 놓으면 그 표를 집어 넣을 거예요. 알겠지? 또 그래야 프린트를 안 해주니까. 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 칠판부터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프린트물 가지고 이 두 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장은 소속이 어디예요?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소속이 어디예요? 경찰청 소속이죠? 요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 이번 1차 시험, 원래 1차 시험에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안부 장관 소속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밑에 있는 보조기관이에요. 경찰청장 소속이에요. 알겠습니까?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 소속이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이게 시험 정답이었어요. 이번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찰청장 계급이 뭐죠? 치안총감이고 국가수사본부장 계급이 뭐죠? 치안정감이에요. 요거는 뭉화가 4개고 요거는 뭉화가 3개다 이 말입니다. 치안정감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할게요. 기양 했는 거 다 적었으니까. 시도경찰청장은 소속이 어디예요? 시도지사 소속이고 계급이 뭐죠?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이 있어요. 치안정감은 뭉화 3개, 치안감은 뭉화 큰 거 2개, 경무관은 뭉화 큰 거 1개예요. 지금 현재 치안정감이 시도경찰청장 하는 곳이 2군데 있죠. 어디예요? 서울경찰청, 그 다음 부산경찰청. 그 청장들은 전부 다 뭐예요? 또 있네요. 경기 남부청장. 다 치안정감입니다. 아셨죠? 대부분은 치안감이에요. 시도경찰청장이 18명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치안감이고 치안정감은 3사람이 있습니다. 경무관은 지금 없어요. 아시겠죠? 또 경무관도 시도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서장은 소속이 어디예요? 시도경찰청장 소속이고 계급은 뭉화 큰 거 1개, 요거는 작은 거 몇 개? 4개, 작은 거 3개가 되는 거예요. 계급이. 아시겠죠? 그래서 경무관 총경경정이 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 경찰서가 258개가 있어요. 258개가 있고 18개가 있습니다. 258개 중에서 경무관이 서장하는 곳이 12군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12군데가 있고 대부분 총경이 서장입니다. 근데 2급지 이런 데 가면 뭐 경정이 하는 경우도 들어있는데 대부분 총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속과 계급 아시겠죠? 정리하세요. 비교해서
그 다음 이제 임명 절차가 있어요. 경찰청장 임명 절차, 시도경찰청장 임명 절차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자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요거 두 개부터 또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경찰청장 임명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위 동그라미 하시고, 장 동그라미 하시고, 총 동그라미 하시고, 대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어디 끝에 인사청문회. 여러분 책에는 적혀져 있을 겁니다. 프린트물은 있어요. 인자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두 문자가 있죠? 여기 두 문자가 뭐죠? 위, 장, 총, 인대, 이 말. 가짜 총인데, 이 말이에요. 위장 총인데, 이 말입니다. 위, 뭐죠?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장, 장관 제청. 총, 총리 경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입니까? 추천입니까? 동의. 조심하세요. 알겠지? 동의지 추천하면 틀립니다. 자, 그런데 시도경찰청장 임명은 제가 앞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시도경찰청장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청장이 뭐 한다? 추천한다. 그리고 장관 제청, 총리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추천입니다. 요거는 청장 추천이고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경찰청장 제청하면 틀립니다. 경찰청장 동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일단 청장이 추천을 3명 하겠죠. A, B, C 3명을 추천하잖아요. 청장이. 추천하면은 장관이 뭐예요? 아, B가 제일 책임자다. B를 대통령한테 제청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죠. 자, 청장이 추천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알겠죠? 그리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똑같아요. 둘 다 임기가 2년이고 둘 다 중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탄핵사유예요. 탄핵사유. 자, 우리 경찰 조직에서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탄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을 할 수 있다. 이 의미는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 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탄핵은 어디서 합니까? 탄핵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탄핵 소추를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결하는 곳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자, 경찰청장 탄핵 소추 의결했어. 통과됐어.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관들이 뭐예요? 경찰청장 탄핵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17페이지 6번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3번에 14조 6항 14조 6항 3번의 6항 찾았습니까? 자,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무엇을 하였을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이 말이에요. 이게 탄핵 사유예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신에 탄핵할 수 있다 하면 맞아 틀려요.
털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국회는 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탄핵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털린다 이 말이에요. 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거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는 의결만 하는 거예요.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해하셨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핵 사유가 뭐라 그랬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맞죠? 이게 탄핵 사유예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적으세요. 대통령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대통령,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 지시를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죠? 이 두 군데에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이거 대신에 대통령 지시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가 맞는데 탄핵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 그렇게 시험에 두 가지 형태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수사본부장도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8페이지. 18페이지 5번. 18페이지 5번에 5항 보세요. 자,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맞죠? 똑같잖아요. 그죠? 경찰청장과 똑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고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 하고 또 책을 볼게요. 자, 시도경찰청장은요.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누구 지시를 받아요? 경찰청장 지휘를 받아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누구 지휘를 받아요? 자경위가 자치경찰위원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사에 관한 사무는 누구한테 지휘를 받아요? 예, 바로 국가수사본부장 지휘를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크게 사무가 어떻게 있어요? 국가경찰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가 있고, 그 다음 수사사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수사사무도 자치경찰 사무에도 수사사무가 있고, 국가경찰 사무에도 수사사무가 있어요. 그럼 크게 세 가지 사무로 봤을 때,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는 청장 지휘를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지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요. 누구 지휘 감독을 받아요? 경찰청장 소속이 뭡니까? 시도경찰청장 소속이니까 시도경찰청장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에 관한 사무는 누구 지휘 받아요? 국가수사본부장 지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수사와 관련된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그죠? 그 프린트물을 보세요. 사실 저도 추록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자, 보게 되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안 했던 게 뭐죠? 국가수사본부장, 뭐 자격 요건하고 결격 사유가 나와 있죠. 그 두 가지를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경찰청장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고 내가 요거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서장에서 다 언급했어요. 중요한 건 다 언급했어요. 이제 빠진 거, 프린트물에 빠진 거 제가 추가를 하는데요. 14조 한번 볼까요? 자, 몇 페이지냐면은 아까 17페이지. 17페이지 3번에 6항 보세요. 6항이 아니고 7항입니다. 동그라미 6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는 동그라미 7로 하세요. 거기 수정이 안 돼 있네요. 자, 7항을 보시면은 요게 또 중요합니다.
자, 7항에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칙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다만 해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바로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원칙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요거 대신에 직권으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감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청장 직권으로 감독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직권으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갑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장 보면은 5번에 16조 6항과 7항을 보시면 돼요. 자, 6항이 요겁니다. 3시간 걸리겠다. 국잡 뭐 프린터가 시간을 좀 세이브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설명하는 거는 마찬가지. 괜찮아요. 뭐 64시간이니까 이 정도 같으면 뭐 충분히 진도는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 시간은. 자, 요거 6항이 뭐냐면은 자격 요건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국가수사본부장은요, 예부로부터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그 자격 요건이 이런 겁니다. 자, 잘 보세요. 10년 이상 무슨 업무?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계급이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사 업무를 10년 이상, 그죠? 업무를 종사한 사람 중에서 계급이 총경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앉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몇 년? 이것도 10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가기관 등의 법률에 관한 사무를 몇 년 이상? 이것도 10년 이상이에요. 그 다음 대학교 조교수 이상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 한 5년 근무했고, 여기에 또 한 3년 근무했고, 여기에 또 뭐 5년 근무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3년 근무했어. 자, 이거 10년 안 되잖아요. 이거 10년 안 되고 10년 안 되고 10년 안 되잖아요. 근데 다 합치니까 몇 년이에요? 16년이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15년 이상만 돼도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여러분 기억합니다. 다 10년 이상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7번은 결격사유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본부장이 될 수가 없다 이 말.
요거는 7항은 결격 사유예요.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 이것도 3년, 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다 3년이죠. 요 두 가지는 3년이에요. 알겠죠? 3년.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당. 공당은 3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뭐예요? 판사, 검사고 변호사 아닙니까? 맞죠? 그죠? 변판검이라고 기억하세요. 변호사, 판사, 검사, 변판검 해서 이 사람 몇 년? 1년. 이렇게 또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둘 다 전부 다 뭐예요? 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예요.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됐죠? 공당. 공하면은 뭐죠? 공직. 당원, 당직. 알겠죠? 당원. 그리고 당원, 당적이죠?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당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정당 가입이 돼 있어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탈퇴하려고 그래요. 귀찮아서 탈퇴를 못 하는데 탈퇴를 하고 싶어요.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보수도 아니고, 약간 보수 쪽에 가깝지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나는 잘하는 쪽에 밀어줍니다. 잘하는 쪽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쪽이. 자, 그래서 공직, 당원 3년이고, 변호사, 판사, 검사는 1년 이상이다. 됐죠? 요거 결격 사유입니다. 요게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요 기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뭐라고? 국가수사본부장 자격, 결격 사유에 속한다.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최소 요거 1년이 넘어야 돼. 요거는 3년이 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 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다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어디를 하나 체크를 하느냐면은, 경찰서장 쪽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20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은, 시험에 나오는 게 있죠. 제일 위에 3번, 30조, 사망을 보세요. 사망에 보시면은, 요게 시험의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두고 설치 기준은 수요, 교통, 지리,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맞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틀린다. 그게 시험의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장 비상사태입니다.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 자, 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또는 제주도에 있는 자치경찰관을 포함해서 직접 지휘 명령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고 1호, 2호, 3호 요게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를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을 만다 직접 지휘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요게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 가지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어떤 경우입니까?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또
시도 경찰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장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지휘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청장이 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20페이지 보시면 밑에 자, 4번 있죠? 사항 있죠? 사항 보세요. 사항에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요거 동그라미 해볼까요? 3호 동그라미 해볼까요? 여기 시험 정답은 나왔어요. 3. 자, 보세요. 청장은 지휘 명령을 하는 경우,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지휘 명령하는 경우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적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긴급한 경우는 먼저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3호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 3호 대신에 1호, 2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3호가 뭐예요? 이게 3호잖아요. 시도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 세 번째, 이 경우에 대해서만 뭡니까?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긴급시에는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서 지체 없이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3호만 해당되는 거예요. 1호, 2호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3호, 요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암기해야 돼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3호 내용을. 3호 내용 대신에 2호, 1호 내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거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7항 보세요. 7항에 보시면 그것도 몇 호입니까? 그것도 3호예요.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그것도 3호니까 3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칙입니다. 자, 보칙을 보시면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인데요. 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맞아요? 하야 한다가 맞아요? 하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사무를 위임할 때, 이관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무를 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재정적 지원도 무조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읽어보시고 예산은 요거 하나 체크를 할까요?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청장 의결.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청장 의견을 들어있다. 청장 대신 누가 들어간다? 국가경찰위원회 의견. 틀리는 거예요.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되지 다른 기관,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번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 가는 거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하셔야 돼요. 삭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로서 붙였구나. 삭제하는 겁니다. 붙일 필요 없어요. 3번은 붙일 필요 없다고요. 거기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삭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린트 물어보면은. 그러면 3번은 통째로 삭제하라 이 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으니까 보지 마라. 없어졌다 이 말.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빵꾸 떼우기가 있어요.
이거는 정답 없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갈로 돼 있죠. 그죠? 사이드에 갈로에 대한 정답 다 있었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빵꾸를 떼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이에요. 자, 큰 거. 자, 두 문제 정도 해결했습니다. 알겠죠? 40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되는 법령이 바로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 법령이 나옵니다. 2번 법령이 국가공무원법이고 3번 법령이 뭐죠? 찾아봐요. 3번 법령이 뭐예요? 뭐예요? 경찰공무원법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2번은 국가공무원이고 3번은 경찰공무원이에요. 자, 우리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도 국가공무원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됩니다. 왜? 우리 경찰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에서 시험에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두 개 법령에서 시험에 두세 문제 나옵니다. 자, 이 두 개 법령은 어떤 관계냐 하면은 국가공무원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은 특별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법과 특별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고 경찰공무원법에 경찰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용은 좀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경찰공무원은 어떤 것을 먼저 따라야 됩니까?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을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도 결격 사유가 있고 저기도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경찰공무원은 여기에 있는 결격 사유를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에 있는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결격 사유가 있다면 우리 경찰은 알겠습니까? 이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결격 사유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 그렇다면은 우리 경찰공무원은 어떤 내용을 따라야 되죠?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이 내용을 준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있다면은 이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면은 이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2번, 3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굉장히 시험에 또 잘 나온다. 자, 그러면 국가공무원법부터 먼저 자꾸 헐러 이렇게. 국가공무원법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자, 그게 2조 한번 볼까요? 2조.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국가공무원은요,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찰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우리 경찰은 경력직 공무원이고 경력직 공무원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직, 특정직이 있어요. 우리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찰 공무원은 뭐라고요? 경력직 공무원이면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정직 하면 이거예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전부 다 뭐예요? 특정직에 속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경찰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고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소청심사위원회가 나옵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도 프린트물 보세요. 뭐가 나와 있어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오른쪽에는 기타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기타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어디에? 국회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거고요. 우리와 관련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청심사위원회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시험에 나오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소청심사위원회는 총 몇 군데 설치하지요? 우리 국가기관에서 5군데죠.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구조에 나와 있어요. 조문에. 여러분 펴 보시면 되고 뭐 조문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구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인사혁신처에,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사무처에, 법원 행정처에. 총 5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에 하나 설치하고 국회 사무처에 하나 설치하고 법원 행정처에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총 5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련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뭐죠?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5군데 설치한다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에 설치합니다. 국회는 국회 사무처에 설치합니다. 법원은 법원 행정처에 설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설치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총 5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구조 사망입니다. 구성이에요. 구성. 여러분 프린트에 다 있죠? 자, 요걸 볼까요? 요거부터 인사혁신처부터 먼저 볼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상임위원과 그리고 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 정답은 이렇게 장난치지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 상임위원과 요 사이에 V자 해볼까요? V자 하셔가지고 필요시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X라고 해보세요. 필요시 X라고 해보세요. 벌써 3시간째네요. 오전 1시간 하면 끝나네요. 시간 빨리 지나갔네. 자, 상임위원과 필요시에 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구성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비상임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분의 1 이상이지 3분의 1 이상이다 하면은 틀립니다. 이것도 시험 정답이에요.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구성한다면 틀립니다.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3분의 1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험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시험 정답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상임위원 네모 해볼까요? 여기도 상임위원 네모 해볼까요? 비상임위원 네모 해볼까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자리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5명에서 7명 비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시험 논 적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도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험 나온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국회라든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되는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비상임위원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상임위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임위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5명에서 7명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5명에서 7명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됐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그리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위원장 있죠? 위원장은 뭐죠? 정무직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 그 다음 밑에 임명 절차 나오죠? 임명. 그거 지금 할 거예요. 임명. 됐죠? 자, 요거는요, 복잡해요. 조문 자체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임명 절차 프린트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봐요, 지금.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좀 이해하겠지. 처음 특히 보는 사람은 더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이야? 저거 막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림을 딱 보세요. 딱 정리가 되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사혁신처장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관련돼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징계위원회 징계를 받았어. 억울하면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기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은 처장이 뭐예요?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타 국회라든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은 어떻게 되죠? 국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국회 사무총장이 제청을 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청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법원 행정처장이 제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제청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제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격려해야 하네요. 이거는 총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총리는 행정부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입법부, 사법부잖아요. 그 총리는 여기는 총리가 있지만 여기는 총리하는 거랑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임명합니까? 여기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기는 누가 임명합니까? 국회는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법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조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표현해버리니까 쉽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이 나오나요? 임기 자격 요건 안 나와요? 임기 밑에 나와요? 자, 임기부터 먼저 할게요. 저도 원장님한테 프린트 하나 해달라고 해야겠다. 나도 봐야 돼. 머릿속에 다 있진 않거든. 순서가 머릿속에 다 있진 않거든. 자, 임기부터 볼까요? 자, 우리 인사혁신처에는 상임위원이 있었고 비상임위원이 있었잖아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계속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다 공통이에요. 밑에 보면 공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시면 돼요. 뭐 구분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임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비상임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그러면? 2년이에요, 2년. 이거는 국가공무법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어요. 비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이에요.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상임위원은 3년, 비상임위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도 있고 비상임위원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3년, 2년이에요. 근데 기타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상임위원밖에 없어요. 맞죠? 그 사람들 그냥 2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요게 뭐다? 임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위에 여기 있어요. 자, 자격요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런 프린트물에 보면은 구분되어 있죠. 위에 그 두 가지는 뭐죠? 비상임위원 자격요건이고 밑에 3번은 뭐죠? 상임위원 자격요건이에요. 그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상임위원 자격요건은 1호, 2호고 상임위원 자격요건은 3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비상임위원 자격요건 보면 전부 다 몇 년이에요? 예, 판사, 변호사, 검사 5년 이상입니다. 대학 교수는 부교수 이상 5년 이상이에요. 이거는 비상임위원 자격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 자격요건은 몇 급이에요? 상급 이상이니까 몇 년이에요? 3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상급 이상이니까 3년이다. 상임위원은 상급 이상 3년, 비상임위원은 5년 이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상임위원은 5년 이상이고 상임위원은 3년 이상입니다. 이게 자격 요건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상임위원 있잖아요.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어 없어요? 겸할 수 없어요. 왜? 상임위원은 뭡니까?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도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직은 된다 안 된다? 겸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트물 다 있죠? 자, 그러면은 뭐 남았습니까? 신분보장. 그 뒤에도 있습니까? 자, 보면 쉬었다 할게요.